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존에 집에서 해드셨던 김치볶음밥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상당히 축축하고 네. 그리고 조금만 네. 더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다음 요리는 양배추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보통 김치볶음밥 만드실 때 교수님은 어떤 걸 넣으세요? 김치볶음밥 만들 때 네. 참치캔, 역시. 김치, 네. 그 다음에 이런 잡곡밥. 네네네. 끝. 네. 참치캔도 너무 좋은 재료 중 하나고, 네, 요새는 물론 또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보통은 김치볶음밥에는 햄이나 참치나 베이컨 같은 육류를 섞어야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거의 정석처럼 이제 이어져 내려온 고전적인 레시피였는데, 사실 김치랑 이 토마토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왜냐하면 김치의 산미와 토마토의 산미가 만났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줘요. 그러니까 뭐 별도 설탕이나 다른 양념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이 조합이 되게 좋은데, 양배추를 볶음밥에 넣어서 볶았을 때가 저는 양배추의 식감이 가장 좋더라고요. 양배추를 볶았을 때. 네, 양배추를 볶아서 먹을 때, 그리고 그게 밥이랑 더해졌을 때 정말 부담 없이 양배추를 쑥쑥쑥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레시피여서,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김치를 엄밀히 말해서 비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멸치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구성된 재료들을 채식에 보시면은 가까운. 동물성 재료가 하나도 없죠. 예. 네. 얼마 전 런칭하신 렌틸고기 광고는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사실은 또 이게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흰쌀밥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제 단백질 부족 그럴 수 식단이 있죠. 될 수 있는데 네. 12g 정도 네.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소개하신 렌틸콩 현미밥을 구입하신 분들이 별다른 단백질 재료 없이 채소만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볶음밥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양배추를 그냥 편하게 썰어주세요. 여기 두꺼운 심지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양배추를 뭐 어떻게 썰어요 하지만 그냥 정말 편하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 또한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결 반대 방향으로, 네, 작게 썰어주시면 약간 돼요. 가루처럼 되고 있다는 느낌이. 네네.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밥이랑 같이 술술 떠먹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면은 잘 안 익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팁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완성품의 결과를 되게 다르게 만들어줘요. 뭔가 조금 더 섬세하다는 느낌이 드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배추가 꽤 많이 들어가죠? 양배추와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탐스러워 보입니다. 네, 양배추가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는데,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 놓고, 500원어치의 양배추. 네, 500원어치의 양배추. 그 토마토 소스 말씀하셔서 특히 겨울엔 토마토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토마토를 나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 그럴 경우에는 시판 조미가 많이 된 토마토 소스보다는 홀 토마토 사용을 권합니다. 네. 그냥 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네, 홀토마토. 캔에 들어있는 아예 그 토마토 상태가 그대로 들어있는 홀토마토가 아무래도 첨가물도 적고 원산물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 한 개 분량보다는 조금 더 덜해서 토마토의 맛을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토마토가 네. 매우 비쌀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이다 보니까 네. 토마토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토마토가 실종된 버거도 막 많이 있고. 네. 네. 토마토를 구하기 어려워서 못 씁니다 이렇게 네. 공지할 때도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막 토마토만 써야 돼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그 토마토 소스보다 홀토마토, 네, 홀토마토를 쓰기를 권해드리고, 그래도 토마토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맛있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할 때 토마토를 양념으로 많이 써요. 네, 특히 이게 고추장 양념에도 잘 어울리거든요. 제육볶음 할 때 토마토 넣어보세요. 토마토가 싼 계절에 네. 토마토를 고추장과 함께 넣으면 설탕을 안 넣어도 돼요. 네, 훨씬 맛있어요. 담백하고.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토마토 자체에 이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왜 볶음밥 할 때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름을 더 많이 넣게 되고, 근데 이제 토마토는 가진 수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굉장히 밥이 잘 볶아져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육도 하면 좋았을 거예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저속노화 제육볶음을 한번 들고 알룰로스 오겠습니다. 넣으시나요? 알룰로스도 안 넣고 그냥 토마토만 넣어서 해요. 네. 토마토는 사실 뭐 하나를 넣으셔도 좋고 2개를 넣으셔도 좋고 뭐 크기에 따라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사실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토마토는. 저는 밥이 약간 이게 한 200g 정도 되나요? 네, 200g. 네. 보통 100g 기준으로 토마토 하나를 넣거든요. 근데 밥이 좀 양이 좀 많아서 토마토를 2개 정도를 넣어 볼게요. 완전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네. 씻을까요? 네,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려먹나요, 교수님을? 이제 양배추랑 토마토를 썰었고, 보통 집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김치를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 상표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1인용으로 나오는 네. 배추김치를 잘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일할 때는 한 4,000원에서 네. 5,000원 사이? 간혹씩 원 플러스 원도. 네, 원 플러스 네. 원도 보이고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교수님? 아마 지금 개당 단가가 한 2,000원 정도 될 아, 겁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200g으로 이렇게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볶으면 2, 3인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게 양이 많아져서 양이 엄청 많아지죠.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번 만드시면 아침에 드시고 도시락으로도 싸가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백질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란, 삶은 계란? 그런 네, 것들 네, 좀 더 네. 드시거나 네. 들고 오, 드시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정말 자취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네. 어려워하셔서 이렇게 햇반으로 내기는 했는데 향도 되게 좋아요, 구수하고. 이렇게 밥솥 전기밥솥이 있으시면 네. 또 대량을 또 이렇게 네. 해놓으셨다가 네.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네.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죠. 드실 수가 있죠. 햇반으로 볶음밥을 하실 때 보통 전자레인지에 데우시는 경우 많거든요. 네. 안 돌리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어. 네, 그 중식당에서 네.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려면 일부러 밥을 얼려놓기도 하거든요. 어. 네, 그래야지 이제 기름이 빨리 코팅이 되면서 밥알이 살아있는, 네. 알알이 살아있는 볶음밥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도 가능하면 따뜻한 밥으로 볶음밥을 하시기보다는 찬밥으로. 네, 그리고 햇반은 돌리지 않고 활용하시는 네.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메인 재료는 3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식용유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서 이제 요리를 하고 양념 역시 콩, 발효액, 연두. 저는 요리를 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표기가 들어간 네. 네, 그 올리브 오일을 자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생으로 먹어야 된다는 좀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가열할 때 쓰시면 산패율도 덜하고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생으로 먹을 때 올리브 오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토마토랑 올리브 오일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렇게만 먹어도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그냥 여기 이렇게 뿌려만 먹어도 네, 너무 맛있죠. 네. 네.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따뜻한데요? 네. 어느 정도 팬이 달궈지면 올리브 오일을 먼저 부을게요. 저는 넉넉히 붓는 거 좋아하는데 올리브 오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먼저 토마토를 넣고요. 뭔가 이것만으로도 요리가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토마토에서 즙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다 양념인 거예요. 약간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토마토를 볶다가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정말 엄청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잘 익은 김치를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잘 익을수록 토마토와의 궁합이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양배추도 그렇고 토마토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흐물흐물해졌다 싶을 때 양념을 넣는데 제가 오늘 양이 많아서 연두를 2큰술을 넣도록 할게요. 네. 원래는 밥 100g 기준으로 1큰술. 네, 네. 밥 100g. 네. 사실 그냥 이렇게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에 이제 계란 푼 걸 섞어가지고 오, 같이 볶아 먹으면 이제 뭐 토달볶 같은 예. 느낌의
이제 계란 그 야. 요리가 되는 거고. 맛이 없을 수 없겠어요. 네. 이것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괜찮죠? 네. 올리브 오일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네, 네, 네. 상당히 맛이 있어요. 가득 차 있는 느낌. 네. 그다음에 김치를 넣어 볼게요. 요새는 이렇게 김치가 다 썰어져서 나와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네. 이제 토마토에서 어느 정도 즙이 나오고 재료들이 좀 어우러지게 볶아졌을 때 밥을 넣고 잘 섞기만 하면 끝입니다. 고기 재료를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네.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은 다 그냥 먹어도 되는 재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볶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의 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거 렌틸밥 너무 좋은데요? 잘 풀어지고. 쌀밥 햇반은 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죠. 풀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약간 점성, 그 녹말 전분이 좀 덜해서 그런 건가요? 렌틸 콩이다 보니 네. 또 길이가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날리는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볶음밥 하기에는 너무 어쩔 수 좋은, 있어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맛이 네. 없을 수 없겠네요. 요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 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쵸. 기존에 집에서 해드셨던 김치볶음밥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상당히 축축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리치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김치볶음밥이 가벼운 간식 같은 느낌이라면 네. 지금의 형태의 김치볶음밥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참치를 하나 참치, 넣거나 네. 아니면 뒷다리살 같은 거를 맞아요. 잘게 같이 넣어도 썰어서 너무 이렇게 좋아요. 넣어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책에 소개한 원래 레시피에는 닭가슴살이 일부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이제 렌틸밥을 사용을 하셨고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다는 걸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요리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덜 할수록 더 맛있어지는 레시피들이 있어요. 조금만 네. 더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라면 끓일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소요 시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외전 같은 건데 네. 500원어치의 이 양배추. 양배추를 썰어서 라면에 투하해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 라면을 끓일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식초나 레몬을 넣으시면 양배추 특유의 그 맛이 조금 사라져요. 네. 그 우액하는 그 맛. 네, 그래서 양배추 라면을 드실 때 라면 하나 끓이시고 네. 위에 양배추 듬뿍 얹으셔서 식초 한 방울 혹은 레몬즙 한 방울 이렇게 넣으시면 풍미가 완전 달라지고 더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라면이 사실 팜유가 있어서 좀 별로고 네. 탄수화물이 많고 네. 이게 당부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가 결국에 필연적인데 네. 양배추를 잔뜩 넣어서 먹으면 맞아요. 상당히 좀 완화가 될 수 있고 네. 라면에 절대 없는 게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충을 할 수가 라면은 이제 있겠네요. 결국에 우리가 empty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건 별로 없고 네.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해로운 지방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양배추가 더 들어오면 상당 부분 좀 물타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볶음밥 하면 왠지 건강식 느낌이 안 들고 네. 뭔가 기름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재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드셔보시면 네. 볶음밥도 건강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네, 정말 녹색 채소 들어갔고 콩 들어갔고 잡곡 들어갔고 올리브 오일 들어갔고 토마토 들어갔고 토마토로 들어갔고 네. 네, 저속노화 볶음밥이네요. 네. 네, 이제 벌써 세 번째 요리를 하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너무 아쉽습니다. 양배추 요리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라던가 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양념들을 네. 좀 조합을 해서 사실 요리도 응용인 거잖아요. 네. 예, 기본만 알면 기본의 어떤 구조만 알면 충분히 다 맛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레시피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요리는 양배추 삼겹찜인데 저는 이제 저속 노화에 조금 더 걸맞는 기름기가 조금 더 적은 목살을 준비를 해서 양배추와 목살을 이 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 또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배추하고 목살만 네, 두 가지. 이번에 뭐 김치 같은 거
거 들어간 네, 거 전혀 아닌가요? 없고 메인 재료는 이렇게 두 가지. 네, 제가 이제 양배추 요리를 개발을 하면서 다양하게 양배추를 많이 먹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이 찜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원래는 사실 배추를 가지고 네. 삼겹찜을 해 먹거나 이렇게 응용을 많이 해봤고, 네, 네. 왜 우리가 샤브샤브 만들 때도 네. 고기에 배추나 그런 걸 넣지만 양배추를 넣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양배추가 생각보다 돼지고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그 맛의 조화가 되게 괜찮아서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고 교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양배추 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양배추 찜을 만들어 주실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삶거나 쪄 주시잖아요. 네, 통으로. 통으로 쪄 주시기 때문에 각각의 이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익는 속도도 다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익으려면은 이 잎들이 되게 맛있는 잎인데 물러져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 제가 해보셨죠? 그 느낌을 정말 싫어해요. 네. 직원 식당에 나오는 맞아요. 제육 가니쉬로 나오는 네, 너무 푹 네. 물러버린 양배추. 맞습니다. 그 네. 약간 그 황토색 같이 맞아요, 맞아요. 변해버린 네, 그러니까 심이 굵은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맛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속 재료 같은 부분들은 채를 썰어서 샐러드로 쓰시거나 볶음에 쓰시거나 하면 좋은데, 특히 쪄서 드실 때는 이 겉잎만 활용하시는 게 겉잎. 제일 맛있는 양배추 찜을 드시는 비결입니다. 4분의 1통 네. 양배추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속은 속은 이제 한 요 정도를 이제 분리를 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양배추 볶음밥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샐러드를 하실 때 채 썰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양배추 잎 부분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서도 팁이 있는 게 겉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줄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두꺼운 줄기도 넣게 되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줄기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네. 가능하면 이렇게 이 부분만 제거를 해서 들어가는 잎들이 다 균일한 두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양배추찜의 맛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차이를 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양배추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정말 아낌없이 한 통 다 먹겠죠. 집에서 좀 네. 끼니를 많이 좀 이렇게 먹게 되면 네, 금세 한 통이 네.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살에 숨어 있는 이 양배추 심지도 잘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어요. 아, 이걸로 벌써? 끝. 네, 양배추만 잘 다듬으면 이거는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저희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샤브샤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찜을 하실 때 뭐 맹물에 코인 육수를 타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네. 집에 혹시 이런 양배추즙 같은 거 사놓고 안 드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가장 먹기가 쉬워서 구입을 하지만 막상 좀 역한 맛 때문에 안 먹고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즙들이 남아 있을 때 채수를 대신해서 쓰면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된장찌개 끓일 때도 넣고, 네. 그러니까 멸치 육수 대신에 요거를 활용하면 아낌없이 또 양배추즙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0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의 매력을 안 순간부터는 멸치 육수나 이런 육수를 대신해서 이 채수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네. 좋고. 이것도 PPL 아닙니다. 아닙니다. 맹물도 사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양념은 역시 또 연두. 네.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용한 돼지고기는 저는 이제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활용을 했고요. 아까 열심히 썰어둔 양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이렇게 넣고 한 겹씩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겹씩.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쌓고. 네. 양배추를 덩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뭐 겹쳐가지고 뭘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만 쌓아 놓으셔도 충분히 잘 익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결대로 잘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정도는 양배추 한 300g 정도에 돼지고기 200g
저는 솔직히 이거 배고플 때 혼자 다 먹기도 해요. 저는 저의 정량은 돼지고기 300g. 네, 네. 이거 200g이어가지고. 네, 저는 혼자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충분히 또 드실 수 있는 양이어서 너무 배고프고 기운 없을 때 따뜻하잖아요. 또 네. 끓여 먹는 음식이라서 되게 좀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나베 같은 네, 아주 간단한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주면 됩니다. 양배추로 마지막을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은 즙이나 물을 넣기 전에 양념을 먼저 뿌려주셔야지 이게 네. 골고루 잘 스며들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한 큰술에서 2큰술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양배추즙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설마 이게 끝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정확히 10분만 끓이시면 됩니다. 중불에.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게 그 10분 정도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간의 타임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요리보다 더 간단한 요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남은 이제 재료를 네, 활용한 남은 재료를 활용해서 양배추 샐러드. 맞아요. 교수님이 평소에 양배추 샐러드 어떤 드레싱 뿌려 드시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간장 드레싱이 나옵니다. 아, 간장 근데 드레싱. 저 집에서는 사실은 네. 샐러드를 먹으면 이제 네.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을 아, 넣어서 발사믹을 먹습니다. 섞어서 같이 네. 하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는 양배추 후추 샐러드예요. 네, 예, 통후추가 엄청 많이 들어간 통후추가 많이 들어가. 예, 통후추가 많이 들어간 양배추 샐러드인데 그러면 드레싱은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하고 연두 그 세 가지가 끝. 네. 네, 일단 퀵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양배추를 채를 썰게요. 매우 가늘게 써시는 분. 네, 이거는 가늘게 썰어야 맛있어요. 아까 김무침은 좀 도톰하게 썰었잖아요. 저의 항상 아침으로 먹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저는 두유 라떼랑 오, 그다음에 계란 2개. 너무 좋네요. 있거든요. 하고 아까처럼 또 한 번만 씻어주세요. 네. 물기를 한 번 더 빼고요. 이제 보송보송하게 양배추의 물기가 빠졌으면 이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생으로 먹었을 때 푸릇푸릇하고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조금 듬뿍 뿌려주세요. 네, 이거는 올리브 오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두는 간만 할 거기 때문에 살짝만 넣고요. 근데 이거는 이 후추가 진짜 킥이에요. 가능하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뿌려주세요. 맛이 없을 수 없겠네요. 네, 그 순후추 안 돼요. 네. 통후추 꼭 네. 쓰셔야 되거든요. 와, 진짜 많이 뿌리십니다. 풍미가 되게 달라요. 이렇게 해서 끝. 이것도 3분도 안 걸리죠. 오, 그렇지만 맛은 굉장히 고급지다. 네, 드셔보시죠. 풍미가 엄청 좋죠. 물에 한번 헹궈서 네, 이 원심 분리기를 네. 돌려서 이렇게 하니까 양배추의 그 이상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쵸. 더 신선하고 깔끔하게 느껴지죠. 네, 후추 맛이 네.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발사믹을 뿌릴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네, 드시는데 네. 후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뭐 삼겹살 드실 때나 아니면 치킨 시켜 드실 때 요거 같이 드시면은 너무 궁합이 좋죠. 이거 치킨이랑 드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가속 노화와 감속 노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중속 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속 노화? 네. 잠시만 그만 드시면 인서트를 좀 따고 좀 너무 맛있어서 드디어 고대하시던 양배추 삼겹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너무 파릇파릇 예쁘죠, 색깔이.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이 정도의 양배추 삶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록색이 남아있고. 네, 가장 맛있게 삶을 수 있는 색깔.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벗어나도 약간 노란빛을 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황토색. 예, 그러면은 보기에도 조금 죽은 네, 먹고 싶어지지 않고 아, 양배추찜 저 맛없는 걸 왜 먹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식으로 그린그린하게 뭔가 살아 있으면 네. 정말 식감이 확 돌죠. 식욕이. 네. 먹어볼까요? 이거를 양배추 한 장, 고기 한 장을 얹어서 같이 드셔보세요. 아, 좀 더? 양배추 조금 더. 네. 고기 하나 잘 익었죠? 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삭아삭하게 양배추의 식감도 살아있고 고기도 너무 질기지 않고 아삭아삭하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오. 아까 말씀드렸던 양배추를 균일한 두께로 썰어서 넣는 것과 그리고 가능하면 겉잎을 활용할 것 그리고 10분의 조리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 이 정도만 이제 잘 준수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완벽한 색깔과 질감과 맛의 양배추 목살찜, 삼겹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안주로도 굉장히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그리고 사실 지금 드시는 것만으로도 간이 좀 괜찮으시죠? 예, 충분합니다. 너무 싱겁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그 샤브샤브처럼 뭔가 소스를 더하고 싶다 하실 때는 간장에 식초 혹은 간장에 레몬즙 정도만 약하게 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소스를 살짝 찍어서 이렇게. 네네네. 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다 같이 나와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와. 와. 네, 이렇게 오늘 장은실 편집장님과 함께 3가지, 거기다 샐러드까지 더해서 총 4가지 요리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또 편리하고 또 맛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지는 양배추들이 그동안 많았었고 참 양배추를 버리면서 미안하다는 생각들을 양배추에 많이 했었는데 더 이상 양배추에 미안하지 않은 삶이 되실 수 있게 양배추를 끝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서 양배추를 즐겁고 맛있게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속노화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재료를 다뤄봤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요리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거나 직접 댁에서 해보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알려주시면 다음번 국방들 제작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요리들, 원하시는 레시피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실 편집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